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일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왜 낫지 않나요? 매일 진료실에서 듣는 이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 평생 함께해온 친구 같은 존재지만 정말 끝까지 함께해야 할까요? 실은 아직 해보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맞습니다. 아픈 곳이 아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이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83세 김순자 할머니는 2주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뒤로 지금은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걷더니 산책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그 해결책이 의외의 장소, 바로 발바닥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노년에 찾아오는 통증을 그저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는 부위만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치료하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지요. 어깨가 결리면 어깨에만 파스를 붙이고 손가락이 뻣뻣하면 손가락만 주물러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으로는 일시적인 완화는 가능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경적만 계속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적을 고쳐도 엔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전신 연결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20-30년 동안 통증을 참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60대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참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80대 할머니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20년이란 세월을 통증 없이 더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통증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근육과 신경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척추, 골반, 무릎, 발 등 전신의 정렬이 깨지면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것이 통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곳만 치료하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참으면 된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5세에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 80대에도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 70대에도 손주들을 업고 뛰어노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 전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발바닥에 있다는 사실,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발바닥은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특별한 곳입니다.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지도와도 같은 곳이지요.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에 있는 반사구를 통해 신체 각 부위를 치료해 왔습니다. 중국 전통의학과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발바닥은 우리 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그 신호가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마치 중앙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근막 경로 또는 근막 연결망이라고 부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마치 고무줄이나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 근막이 뭉치거나 긴장되면 그 영향이 다리를 따라 허리, 등, 심지어 목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발바닥 문제가 전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에는 허리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바닥에서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인데 정확히 우리 척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주면 허리로 이어지는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발 뒤꿈치 부근에는 무릎과 연결된 반사점이, 발가락 아래에는 어깨와 연결된 반사점이 있습니다. 파스는 이런 반사구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해당 반사구와 연결된 신체 부위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긴장되어 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경직된 근막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파스를 붙이면 더 효과적인데 이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계속 움직이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밤에는 근육과 신경이 이완되어 파스의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은 피부가 두꺼워 파스의 자극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부위는 파스가 쉽게 떨어지거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지만 발바닥은 파스의 효과를 8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아마도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 중에서 발바닥 파스요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환자분들의 경험입니다. 85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쑤셔서 30분은 앉아 있어야 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봤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이라 마취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 할아버지에게 발바닥 파스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건 다 해봤으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라며 매일 밤 9시에 발 뒤꿈치 근처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고 놀랍게도 3주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덜 뻣뻣해요.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도 할 수 있어요. 20분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72세 이미자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20년 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앉아 있을 때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허리를 펴려면 최소 5분은 걸려요. 허리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겠다며 통증을 참고 살아오셨지요. 할머니에게 발바닥 중앙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발바닥 중앙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선생님,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라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지팡이를 완전히 내려놓으셨고 지금은 손자와 함께 가벼운 등산도 다니십니다. 산에 가면 손자가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걸을 줄 몰랐다고 놀라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79세 김정웅 할아버지는 50견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옷 입는 것도 힘들고 손주 안아주는 것도 못해요. 머리 빗는 것도 한 팔로만 해요.
기존에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팔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요. 이제는 머리도 양손으로 빗을 수 있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는 예전처럼 배드민턴을 치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다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이 다 놀라요. 67세 최영숙 할머니는 4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뒤틀리고 통증이 심해 바느질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바느질을 못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요. 최근에는 약 복용으로 어느 정도 관리는 되지만 여전히 손가락 사용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최 할머니에게 발바닥 전체, 특히 각 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손이 덜 아파요. 이제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라며 직접 만드신 손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 내가 직접 만든 옷을 선물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일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 좋아하던 취미,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파스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요법은 그 회복력을 깨우는 열쇠인 것이지요. 이제 발바닥 파스요법을 직접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파스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특별한 파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파스면 충분합니다. 온열 파스, 냉각 파스, 캡사이신 성분 파스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비싼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저자극성 파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 발바닥의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분은 발바닥에서 가장 잘 구부러지는 부분으로 걸을 때 땅에 닿지 않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척추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는 곳입니다. 양쪽 발 모두 같은 위치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에서 약간 앞쪽, 발꿈치 패드가 시작되는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손가락으로 발 뒤꿈치를 누르다가 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분은 무릎과 연결된 반사점이 있는 곳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 인대 손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어깨 통증이나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 아래쪽, 발바닥의 앞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엄지발가락 아래는 어깨와 검지발가락 아래는 팔과 새끼발가락 아래는 팔꿈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아래부터 검지발가락 아래까지 넓게 파스를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처럼 전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전체에 넓게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 발가락 아래 부분은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손가락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 아래 부분에 집중해서 파스를 붙이세요. 파스를 붙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면 됩니다.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보다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그보다 짧게 붙이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빈도는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붙이시고 그 이후에는 격일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파스에 적응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격일로 붙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지 마시고 주변으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붙이세요.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은 땀과 먼지가 많은 부위이므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붙여야 파스가 잘 붙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가볍게 로션을 발라 말린 후 붙이면 나중에 떼어낼 때 피부 자극이 덜합니다. 혹시 파스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팔이나 다리에 작게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파스를 떼어낼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발을 살짝 적시면 파스가 쉽게 떨어집니다. 발바닥 파스요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효과가 더욱 빠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파스의 성분이 몸속으로 잘 확산되도록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신체 수분량이 적어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차보다는 물을 우선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 운동은 침대에 앉아서 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발목을 돌리면 발바닥에 있는 반사구가 자극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파스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특히 발바닥이 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밤새 근육과 근막이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목 돌리기는 이런 경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를 하면서 발가락도 쭉 폈다가 구부렸다 하는 운동을 함께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걷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걷기는 발바닥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강화해 파스요법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심폐 기능 강화에도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걸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거실을 2-3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점차 집 앞 마당, 아파트 복도, 가까운 공원으로 범위를 넓혀가세요. 지팡이를 사용하더라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취침 전 간단한 발 마사지를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고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다음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발 마사지를 할 때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과 발 뒤꿈치,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마사지하세요. 발 마사지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단단한 고무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바닥을 올려 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5분만 이 운동을 해도 발바닥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가족에게 부탁해서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많이 드세요. 생강, 강황, 마늘 같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소금,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통증 완화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명상,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은 단순히 파스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가지씩 시도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요법은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때로는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믿고 그것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통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80대, 90대가 되어도 통증 없이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95세에 등산을 다니시는 할아버지, 87세에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작은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통증의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이 방법을 보조요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스를 떼어낼 때는 부드럽게 천천히 떼어내시고 피부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다,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줄었다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의 변화를 100일 동안 지속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1%의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은 가능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함께 내디딥시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